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토트넘 경기 관한 얘기, 브라이튼전 얘기 좀 해보고요. 그리고 중앙 국뽕 내뽕 한국인 선수 얘기해서 아마 1부가 좀 길었기 때문에 2부는 좀 짧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토트넘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뭐 2대3으로 3대2로 패를 했습니다. 근데 뭐 졌다는 것 자체는 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과정이 좀 충격적이었죠. 네, 후반에 시작하자마자 18분 만에 실점을 3개나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전에 2대0으로 잘 끊어놨고 사실 뭐 존슨 선수의 득점 행진 때문에 좀 요즘 6경기 연속골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6경기 득점 연속골인데 존슨 선수가 이번 경기도 득점을 하면서 분위기가 존슨 선수 득점으로 끝나겠구나. 뭐 그리고 경기도 잘 풀렸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18분 만에 3골을 먹히면서 뉴스 제목이 바뀌었어요. 네. 사실 이게 전반전 흐름이 정말 괜찮았거든요. 진짜로 그냥 토트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맞아요. 이 포스테코글에 잘 알려진 강력한 주먹이 정말 잘 통했던 전반전이었는데 이게 참 뭐 물론 이게 브라이튼이 후반전 돼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트넘의 실수를 유도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감안해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팀이. 우선 좋았던 점부터 얘기를 하면 전반전에 브라이튼의 약점이 뒷공간을 좀 잘 공략을 했어요. 네. 브라이튼이 진짜 라인이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거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높은 팀이거든요. 맞아요. 첼시전에서도 거기에서 되게 리스크를 많이 드러냈었는데 얘네 거의 하프라인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날도 솔랑케 포스트 플레이라던가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쿨루셉스키 그리고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기점이 되면서 굉장히 측면 쪽에서 연계가 원활하게 풀렸고요. 결정적으로 솔랑케의 어시스트 그리고 메디슨의 뭐 득점, 뭐 존슨의 득점 그리고 베르너한테 갔던 솔랑케 패스도 좋았고요. 그것도 이제 뭐 옵사이드 장면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베르너가 그냥 날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정말 토트넘이 오늘 경기 편하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만 후반전 이게 할 말이 참 많죠. 네, 그죠. 뭐 후반전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실점을 하고 말았고 실점 이후에 18분 만에 3골까지 먹혔는데 사실 몇몇 골은 좀 일단 사고도 있었긴 후반 했어요. 3분 만에 실점을 했던 그 우도기가 딱 미스해서 민태가 득점한 장면은 그거는 좀 완전 그냥 실수. 개인의 실수였죠. 이거는 크로스가 하면 안 되는 거. 거의 위협적인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굴절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앞에서 반더벤이 살짝 건드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감안해도 좀 그렇죠. 아쉽긴 했죠. 그렇게 하필 글로 가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골하고 세 번째 골은 제가 지금 둘이 헷갈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못해서 먹혔다 이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뭐 일단 실수해서 먹혔다 이건 아니긴 루터 하거든요. 선수가 두 장면 다 엄청 잘하긴 했죠. 그렇죠. 그렇고 이제 저는 두 번째 골은 루터의 움직임이 되게 좋았고 좋았어. 아니 루터가 전방에 버티고 힘이 와 그리고 대단하더라고. 센터백 사이로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놓치지 않고 그냥 바로 슈팅 그러니까. 때려서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그 결국 이제 뭐 그거 움직임은 좋았는데 결국 그 전에 이제 차단이 되지 못하는 게 좀 그렇게? 많이 두 번째 골은 그죠. 큰 네. 문제지 않나 싶은데 저는 세 번째 골은 조금 이제 약간 사고의 영역이 조금 있었다고 맞아. 볼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좀 공이 빠지는 장면 자체도 좀 운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게 그 그다음에 뒤로 올라간 빠졌던 장면도 좀 운이 없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집중력 부족이 아하.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골 장면을 보고 첫 번째 골 제외하고는 이게 참 운이 좀 따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번 경기 브라이튼이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좀 있었어요. 부상사가 있었나? 뭐 부상자 중간에 나왔죠. 어. 그 센터백 경기 하다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 경기 전부터 일단 어. 주전 센터백인 바네케 선수도 어. 부상이 없었던 맞아, 상황이고 밀너나 뭐 마치 맞아, 그리고 밀러가 주앙 있어. 페드루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딩그라 선수까지 없었기 때문에 스쿼드 자체가 되게 얇았고 음. 공격에서는 뭐 주앙 페드루, 센터백에서는 뭐 바네케 선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브라이튼의 전술적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맞죠.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경기 하다가 이제 웹스터까지 나가면서 그렇죠. 주전 2명이 다 날아가거든요. 센터백. 맞아요. 근데 이런 결과가 있어서 그냥 브라이튼을 상대로 토트넘이 굉장히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진 않았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월하는데 하게 가는 듯 했으나 그냥 갑자기 음. 그러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이렇게 18분 만에 3개 실점을 하고 네. 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교체 카드를 쓰지 않고 이제 79분에 돼서야 좀 교체 카드를 쓰면서 좀 어떤 팬분들은 이제 와 왜 이렇게 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뭔가 변화를 하지 않냐. 전술적 변화도 없고 교체도 안 쓰고 이거 감독 이거 뭐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토트넘 축구를 안 보신 분들인데 그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이제 그게 좀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는 슬슬 뭐 그것도 있는데 조금 교체 명단을 보면은 그러니까 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교체 명단을 보면은 이게 어쨌든 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뭐 이게 하프 타임에 바꿨어야 된다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3대2가 되고 난 다음에 뭔가 공격적인 교체는 좀 할 게 좀 없긴 했죠. 네, 뭐 사실 지금 빠져 있는 선수들이 좀 있죠. 손흥민 선수부터 해갖고 오드베르 선수도 좀 빠져 있고, 뭐 히샬리송도 없고, 히샬리송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격진의 수가 좀 부족한 편이긴 합니다. 뭐 네. 베리발이 나와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대한 기대감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린 선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후반에 그 누구였지? 유망주 하나 넣고 끝났던 것 같은데 공격진은 기억 안 납니다. 누구지? 한번 봐주세요. 저 기억 안 마이키 무? 마이키. 예. 그래서 뭐 이런 선수 놓고 그리고 이제 결국 뭐. 이제 공격적인 교체를 결국 이제 할 게 별로 없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대1 딱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비적인 교체를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이 감독 앞에서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안 하겠지. 수비적인 교체 따위는 없다. 난 하는 거의 뭐 해도 85분에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77분에 사흐를 넣고 79분에 비수만 넣고 미드필더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석이 나갔던 게 이제 베르너 빼고 비수만 넣으면서 이게 그래 결국 그거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긴 결국 하죠. 이제 공격수를 빼고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를 넣은 거잖아요. 사실 사르 넣는 건 좀 이해가 되는 게 사르가 은근 득점력이 있어요. 그쵸. 그래갖고 사르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비수만은 이게 뭐... 물론 이제 벤탄쿠르가 같이 나갔기 때문에 비수마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사르를 좀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긴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참 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뭐 어쨌든 3대 2면은 선수가 없어. 선수가 없어서. 근데 베리바를 써야 되는 것인가? 근데 감독이라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3대 2잖아요. 그다음에 원정이지만 잘 되는 경기가 안 됐고 좀 극단적인 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이전부터 이런 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감독이기도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장면, 그러니까 실점을 하는 장면들을 봤을 때 우리의 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술적인 선택의 잘못은 그러니까 아니었다. 전술적 미스가 아니고 그냥 개개인의 미스다. 개개인의 미스다. 그리고 심지어 좀 운도 안 따르는 장면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뭐 교체나 이런 얘기 인터뷰에서 나왔을 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이거는 뭐 전술이나 아니면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길 자격이 없었다. 뭐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굳이 얘기해 보면 뭐 집중력이 좀 부족한 팀이었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화도 많이 내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체적으로 시즌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공격수가 3명 빠지면 많이 빠진 거긴 하거든요. 많이 빠진 거죠. 많이 빠지긴 한데 좀 이거는 좀 변의 얘기인데 좀 전체적으로 요즘 좀 스몰 스쿼드인 것 같아. 맞기는 해요. 그거는 맞기는 해요. 좀 예전처럼 뭐 스쿼드 두껍고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고 토트넘도 좀 스몰 스쿼드 같은 느낌이네 이러니까 우리가 아까 시작하기도 전에 그랬는데 양민혁 들어와야 돼.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경기에 교체 명단 양민혁 있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무어와 함께 같이 들어가야 돼.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체 카드도 결국 3장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사고는 맞아요. 그리고 브라이튼이 잘했던 것도 맞는데 천재지변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아니죠. 저는 아니지. 어느 정도 예기된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실점이 48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나왔습니다. 이 실점 이후에 토트넘이 약간 공격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제외하면은 전반전에 그 좋았던 흐름이 전반 막판부터 맞아요. 전혀 나오지 않았단 그래서 말이에요. 한 9분, 50분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골을 먹히기까지 한 7, 8분 동안 계속 밀려요. 맞아요. 그럼 빌드업 잘 안 되고. 전반전 막판에 한 10분 정도 밀렸던 그 타이밍. 그러면 그게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느냐? 전혀 아니었고요. 후반전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그 흐름에서 먹혔죠. 중간에 약간 공격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얻어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술적인 변화, 뭐 교체 카드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적어도 뭔가 스탠스에 대한 변화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기에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전반전에 잘했으니까 이거 한두 번 풀어 나오면은 저쪽 내려앉겠지. 우리 또 뒷공간에서 한 골 더 넣을 수 있겠지. 약간 이렇게 좀 아니란 생각을 했는지 그냥 하던 대로 했고
그대로 3골 먹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감독으로서 좀 준비가 안 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좀 뭐 예준이의 말도 뭐 일리가 있지만 저는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이 사실 우리가 많이 감독들이 하는 얘기 중 하나, 경기 시작하고 10분, 경기 끝나기 전 10분 집중 무조건 해라. 집중력 맞아. 부조가 사실 그 포인트에서 3분 만에 먹힌 건 사실 집중력 부족한 거였거든요. 뭐.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실수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저는 포스테글로 감독 머릿속에 들어간다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전술적 문제 없어. 아 이거 집중력 부족이다. 집중력 부족이야. 바로 그럴 것 같아. 정신 상태가 안 좋네. 정신 사태 문제야. 어떻게 18분 만에 2골을 먹혀? 뭐 아니 뭐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우도기 빼든가. 우도기가 3골에 다 관여되긴 했거든요. 그러네. 그렇게 불만이면 빼든가. 그러네. 그리고 세 번째 골 장면이 좀 약간 되게 독특했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 루터의 개인 능력에서 거의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역으로 토트넘의 정신적 문제가 여기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뭔가 그거는 충분히 토트넘 선수 3-4명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기 물론 이제 막 때문에 굴쪄도 되고 좀 뭐 이게 정신 잘 사나웠어. 공이 좀 붙어준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걸 대처 못했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력적인 문제가 수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역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안일했다. 지금 토트넘 어떻습니까? 작년처럼 유로파 없이 그냥 리그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유로파 중간중간 하고 안 그래도 스몰 스쿼드고 부상자 많은데 얘네 체력 다 떨어져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계속 얻어맞고 이거를 그냥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었다는 게 결국은 실점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리고 결국 감독이라는 건 경기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주는 것도 큰 역할인데 그냥 자기가 플랜 A 짜놓고 유기할 거면 전술 코치 하셔야지. 감독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예준이 말에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이 좀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표현보다는 집중력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배경을 만들어준 거, 이 사건의 이 원인을 만들어준 거는 포스 감독의 책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죠. 반면에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46분 그러니까 하프타임 되자마자 이거 망했다 하고 이제 뭐 에스투피니안도 넣고 그다음에 엔시소 같은 선수도 74분에 나오고 그러니까 역전 되자마자 바로 나왔죠. 엔시소랑 뭐 비퍼르랑 해가지고 적극적 변화를 또 시도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프타임 딱 지나면서 스탠스도 완전 달라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몇 살 차이야 둘이. 꼭 교체 카드를 안 썼다고 해서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토트넘의 상황을 봤을 때 물론 교체 카드라는 게 경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또 맞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토트넘의 상황에서 뭐 비수마가 50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2골밖에 안 먹혔다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FM만 해봐도 맞지 않겠습니까? 공격형을 극단적 수비형으로 놓을 수 있잖아. 그 정도 대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라인 조절 정도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토트넘이 라인 조절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네. 그럼 올라가요. 결국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상향적으로는 90분 내내 라인을 올리고 상대에게 기회를 아예 주지 않는 게 좋겠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90분 내내 뛰겠습니까? 그 최근에 창가방패 때문에 아이콘 매치 있잖아요. 거기서 앙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을 안 뺏기면 된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은근 많이 통용되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약간 과르디올라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공을 뺏기지 않으면 된다라는 최고의 얘기가. 수비는 공격이다. 그래서 이게 은근 이런 팀들 사이에서도 쓰는 단어인 거 보면 아마 그래도 이 포세글로 감독도 이런 생각을 하는 감독이지 않을까요? 공을 안 주면 우리가 기회를 안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 자체를 이제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수비다. 근데 이제 안 되니까. 근데 안 되잖아. 저는 근데 그건 너무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좋죠. 너무 그렇게만 보고 있다.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지금 뭐 더블 스쿼드가 돼가지고 유로파는 로테이션 다 돌리고 리그는 그냥 풀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경기가 뭐 2주에 한 번씩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가 지금 프리미어리그는 강등권 팀도 솔직히 빡빡해요. 맞아. 이런 상황에서 그냥 90분 내내 공격해야지. 공격하면은 스코어 안 먹히겠지. 이거는 감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난 이 감독도 참 특이한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이 감독이 컨셉이 없거나 그건 아니야. 기조가 없거나 그건 이런 건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부 테나 얘기했지만 테나보단 낫다. 그렇죠. 테나는 플랜 A가 없는 그리고 이제 뭐 거고. 그 방향성도 토트넘이랑 팀 컬러에 비교했을 때 뭐 괜찮아요. 그리고 팀 조합도 잘 맞춰놓긴 했다. 플랜 A 기준으로는 사실 뭐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다음 게 안 되는 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감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우승했냐? 셀틱 이런 데서. 참 셀틱이니까. 셀틱이니까. 셀틱은 90분 내내 공격을 하면은 골을 안 먹히는 팀이니까. 오늘 뭐 요코하마도 거기도 강팀이잖아요. 네. 그렇구나. 참 이게 나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빡센가? 그것도 있겠죠. 너무 빡센가? 아니 왜냐면 이 정도만 해도 원래는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급들로 지금 하니까 프리미어리그도 늪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이상적으로 할 거면 과르디올라처럼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잘 하든가. 아 그렇지. 뭐 아니면은 이제 결국 현실적으로 어떻게 타협을 해가면서 결과를 내는 게 그러니까 아스날도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타협을 잘하잖아. 그렇죠. 결국 아르테타도 이제 한 2시즌 정도 머리 박다가 머리 깨지니까 이제 봉합 수술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도 뭐를 이제 두 번째 시즌이라서 변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분의 나이와 그다음에 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역사를 봤을 때는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우리가 손흥민도 있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유로파 있잖아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로파는 해볼만해요. 내가 인정해요. 왜냐면 이게 리그를 운영하는 데는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대회 같은 데는 이렇게 나오면은 한 경기 그냥 빡세게 다른 팀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를 것 같아. 계속 붙어봐야 알 것 같아.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도 리그에서와의 비교가 아니고 유로파면은 사실 최상급의 그렇죠? 전력인 게 사실이니까 유로파에서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이 먹힐 수 있죠. 그래갖고 이 감독이 토트넘이라는 팀에 생각했을 때 리그 우승이 아니라면 유로파를 따주면 유로파를 가똥인데. 따주면 이게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그럼 포체티노 무리뉴보다 그렇죠. 명장이지. 유로파 따면 명장이죠. 그러니까 유로파 따면 여긴 뭐 리그컵이라도 따도 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리그컵 뭐 카라바오 리그컵이랑 FA컵 이건 다 이 잉글랜드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유로파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우승권 가면은 근데 뭐 근데 또 이번 시즌은 또 챔피언스리그 팀들 안 내려오긴 한다. 안 내려 할부만해. 맞아요. 지금 있는 애들끼리 그리고 다이다이.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유로파가 약할 걸요. 네, 지금 맨유, 토트넘이 아마 이게 항상 강력한 유로파가 우승을 지옥이 볼 되는 거예요. 게 이게 챔스가 챔스 내려와서 팀들이 그래. 내려오면서 지옥이 되는데 이제 이번 시즌부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참 유로파가 은근 약해. 그래갖고 이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 이게 느낌이 이상하게. 근데 뭐 이제 그러면 명장이긴 한데 지금 이제 뭐 저희는 지금 경기를 보고 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기준 유지되고 토트넘 경기 앞으로 이제 이럴 거니까 아마 모든 토트넘 경기를 바라보시는 팬분들이 이런 거 약간 주의사항처럼 경기 시작 전에 읽고 가지 않을까. 주의, 이 감독은 절대 교체를 하지 않으면 절대 라인을 내리지 않습니다. 뭐 문구를 하나 토트넘 경기에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라이튼전이 포스테코글로의 장단점이 동시에 드러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유로파에서 우승을 한다면 정말 명장이고 저도 할 말이 아예 없어지지만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강팀에 막는 감독상은 전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제가 토트넘 팬이면 포스테코글로의 플랜 A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이 감독을 믿고 가기에는 솔직히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뭔가 유로파 이런 거는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이런 느낌이야 그냥. 리그에서는 별로 기대감이 없어. 챔스 가야지 뭐 이런 느낌이 없어. 그냥 이미 났어. 왜냐면 이상하게 유로파 안 딸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챔스 가야지 이런 없습니다. 이번 시즌 한번 믿어봐야겠네요. 이번 시즌 궁금해. 유로파 때문에.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뭐 얼마나 이런 기조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얘기 또 주간 후보 내본 대한민국 선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민재 선수 얘기입니다. 일단은 프랑크푸르트와의 리그 경기가 있었고요. 일단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은 했는데 결국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컸던 경기였어요. 팡푸 잘하던데? 팡푸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우승 이번 후보예요. 시즌 되게 잘 나가요. 우승 경쟁 중입니다. 그래요? 아니 팡푸씨 나 경기 중간중간 조금씩 봤거든요.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 팡푸씨. 그래갖고 팡푸 뭐야 얘는. 그래서 뭐 토마스 뮬러가 좋은 어시스트를 코너킥 상황에서 해줬고 거기서 김민재 선수 골도 나오고 발로 차서.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막판에 이 헤더 클리어 장면에서 조금 미스가 나오면서 그게 그렇습니다. 또 동점골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었던 경기예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뭐 그렇지만 뭐 제가 경기를 중간중간 이렇게 그냥 잠깐씩 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좋았고 뭐 수비 클리어 장면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패스 부분에서 이날 뭐 공격적 패스 19회 뭐 이렇게 나오면서 솔직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는데 이제 결국 이제 수비는 한번 실수하면 이제 막는 그게 좀 크니까
뭐 일단 긍정적인 부분인 다 콤파니 체제에서의 시즌 첫 골 이거는 상당히 좀 박수 쳐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실점 장면도 어느 정도는 다 관여가 돼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김민재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미넨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이 결과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우파메카노가 나가고 이 다이어가 들어온 게 좀 그 추가 시간에 크리티컬하지 먹힌 않나. 득점이 네. 왜냐면 아마 우파메카노였으면 저는 쫓아가 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뭐 이거 뭐 스포츠에 이프는 없지만 그렇죠. 만약에 다이어자의 우파메카노였으면 어떻게든 가서 그렇게 프리하게 슈팅을 절대 안 줬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마르무시 선수가 이번 시즌 너무 잘해요. 네, 6경기에서 8골과 4개의 지금 도움을 득점 기록하고 1위에요. 있거든요. 케인보다도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6경기 8골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한데 많이 빠르네. 네, 이 선수가 역습의 선봉장이 돼서 프랑크푸르트의 이런 좋은 흐름을 굉장히 이끌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아다리가 그 콤파니의 약점과 잘 얻어맞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빌라전부터 네. 이어오는 좀 문제긴 하죠. 지금 미넨이 제가 알기로 최근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거든요. 빌라전 패배를 더해서 지금 레버쿠젠전 1대1 무승부, 빌라전 0대1 패배, 프랑크푸르트 3대3 무승부까지 정말 그 미넨이 보이고 있는 그런 약점들이 굉장히 좀 잘 보이는 물론 3경기였습니다. 이 세 경기 팀들이 다 어려운 팀들이긴 어렵어. 해요. 다 뭐고 이런 경기가 막 절대 막 말이 안 되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결국 콤파니가 시즌 초반에 이제 약팀들을 이제 완전 진짜 개패듯이 패면서 뭐 한 경기에 막 7골 막 8골 이렇게도 넣고 근데 잘 나갔는데 미넨이 3패? 2무일패. 2무1패. 네. 그러니까 3패면 그러네. 얘가 달라져야죠. 그래 네. 팡팡 비겼으니까 그죠. 2무1패. 근데 이제 강팀들을 만나면서 결국 이제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동안 강점만 나왔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미넨이 2무 1패? 아쉽죠. 이것도 조금 아쉽죠. 예. 근데 이제 그럴 만한 팀들이란 거죠. 팀들 이제 수준 자체. 빌라 뭐 팡푸 등. 그래서 저는 또 오늘 감독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콤파니 감독도 이제 첫 벽까지는 아니고 약간 돌뿌리에 부딪혔다라고 좀 보고 싶어요. 이것도 결국 포스팅 얘기랑 똑같은 게 결국 네. 이제 그 후반 막판에 다이어가 들어간 상황에서 네, 그렇게까지 라인을 올리는 게 이게 맞나? 음. 이 얘기가 또 들어가야죠. 그래서 콤파니가 벌리 시절 때 제일 주목받았던 게 그거잖아요.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데 팀의 퀄리티가 안 따라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얻어맞고 강등까지 당했고 그 과정에서 임기응변이나 좀 내려앉는 그런 실리적인 선택을 거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넨에 갔을 때 콤파니가 어떻게 보면은 미넨의 색깔에 굉장히 잘 맞는 축구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아직 임기응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감독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시즌 초반에는 미넨의 그런 체급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김민재 우파메카노의 좋은 수비, 넓은 수비 커버 범위 이런 걸로 그런 리스크들이 가려져 있었다면 최근 3경기에선 역습도 잘하고 체급도 맞는 팀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온전히 그냥 실점으로 그리고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러네요. 그리고 또 바이에른 미넨 같은 팀을 상대로 사실 이런 전술을 펼치는 거 굉장히 전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같은 체급, 비슷한 체급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다고 콤파니가 바꿀 것 같진 않아. 그렇죠. 왜요? 그 바꿀 사람이었으면 번니 때 이미 바꿨겠지. 맞아요. 그때 강등이었는데. 그것도 있고 바꾸면 뭘 바꾸지? 라인을 내린다? 좀 더 타이밍에 맞게 바꿔야죠. 포스테코글루한테 했던 얘기처럼. 뭐 하면 그냥 라인 조절밖에 없네. 뭐 선수 그래서 교체하기도 결국 되게 이제 베스트인데. 그냥 근본적인 얘기로 넘어가면 이러한 전술을 쓰면서 이제 뭐 라이스나 아니면은 뭐 로드리나 이런 초대형 수비형 미드필더가 미드필더. 있으면 사실 해결되긴 하는데 지금 없잖아요. 없네. 미네는. 여기 없네. 그리고 팔리냐도 아직 잘 안 쓰고 있어요 지금. 팔리냐?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팔리냐가 또 이런 전술에 또 맞는 선수 또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맞는 선수도 아니긴 하고 물론 쓰면 쓸 수 있겠지만 괜찮을 것 같긴.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지금 짜여 있는 빌드업 체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긴 할 거예요. 팔리냐 좀 위쪽 못 써요? 삼선이라고 봐야죠. 네. 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제 완전 수비형 미드필더. 지금 삼선은 이제 파블로비치랑 키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 플레잉이 되고 좀 더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선수들이 나왔을 때 역습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거죠. 뭐 키미도 요즘 사실 수비 쪽에서는 그렇죠. 뭐 도움이 많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파브로비치와 팔리냐 그 로테를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쓸 거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넓은 수비 범위를 못 막아줬다고 김민재가 욕을 먹어야 되냐?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이때 이렇게 세 경기에서 드러난 수비 리스크를 콤파니 감독이 어떻게 임기응변을 보여줄지가 바이언 감독이 될 수 있냐 없냐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이언은 이런 전술이라면 다이언 진짜 단 1분도 뛰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진짜 단 1분도 안 돼. 다이어 4분 뛰고 골 먹겠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1분도 쓰면 안 돼. 너무 안 맞아. 아니 다이어 지금 이제 그 시즌 7점 장면에서도 이제 김민재가 헤딩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긴 했는데 맞아요. 헤딩이 딱 가고 상대 선수가 바로 이제 헤더로 연결을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천천히 정말 바이어할게 관망. 근데 뭐 방금 교체 5만 원씩 엄청 빨리 가는데. 방금 교체됐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들일까? 그러니까. 참 신기해. 아니면 막판이었으니까 태클 거고 퇴장이라 다 가든가. 그게 맞기는 해. 다이어 수비인데. 그럼 그래서- 뭐 다이어 퇴장 당하면 뭐 괜찮으니까. 물론 뭐 센터백 있습니다. 뭐 이토 히로키도 와야 되고 아 그러네. 뭐 스타니시치나 샤샤보이 같은 풀백 자원들도 와야 되기 괜찮은 때문에 사람들 좀 많네. 이런 선수들이 와야지 좀 더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우파메카노가 지금 부상으로 나간 거죠. 네, 그러고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우파메카노의 부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건 전술적 교체였으면 콤파니 미친놈이겠죠. 이 부상이 길어지면은 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을 아 것 지금 같아요. 선수 없나? 옆에? 없어요. 없어요. 지금 세 없어요. 번째 센터백이 없어. 다이어네. 세 번째 센터백. 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다이어가 다이어 나와야 돼. 이제 그 누구냐 스타니시치가 좀 이제 이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인데 이제 스타니시치도 쓸만한 예상 선수는 없네. 복귀가 이제 11월 후반. 꽤 햄스트링이래요. 아직도 한 달 반. 이토 히로키도 중족골 골절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고. 야 그러면 진짜 김민재 시험 때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거네. 네. 시험 만약에 때가 이거 순환 아닌가 그냥 순환 시대. 김민재가 이걸 이겨낸다? 그러면 진짜 월클 센터백 가는 거죠. 올해 선수상 받아야 돼 진짜. 올해 수비수상 받아야 돼 이 정도면. 근데 맞습니다. 이게 뭐 콤파니가 어느 정도 변화만 조금 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참 뭐 어쨌든 이거는 뭐 포스테코글루만큼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약간 네. 수정 사항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A 매치 끝나고 네. 뭐 리그 경기나 아니면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문제가 생긴다 하면 또 이제 그 그럼 안 얘기 더 되지.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정리는 김민재의 잘못은 아니다. 이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님 예습했다. 예스 아마 요르단전 이라크전 고생 많이 할 거거든요. 예습했다. 뭐 예습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황인범 선수 얘기인데요. 황인범 선수가 이제 이번 라운드에 테벤테와의 리그 경기에서 데뷔골 네. 기록했으면 또 왼발 중거리라고 하네요. 테벤테가 좀 잘 나갔던 팀 아닌가? 맨유랑 맨유랑 유로파에서 비겼어요. 이겼죠. 왜 이렇게 익숙하나? 아까 얘기했죠, 아까. 황인범 선수가 이제 이달의 선수상도 네, 받았어요. 맞아요. 네, 가자마자 또 9월에. 일단 뭐 황인범 선수 사실 제가 볼 때 네덜란드 리그도 빨리 탈출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거의 가자마자 점령을 했어요. 지금. 그냥 바로 분데스 가버리지.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페노르트가 이제 주전 공격수 부상도 있고 해서 네.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 황인범 선수가 꾸역꾸역 네. 이겨내주고 있고 또 이제 팀 동료인 이제 팀버 선수 인터뷰에 따르면은 뭐 적응도 잘했다고 하고 의사소통을 능숙하고 이제 상황을 바로 이해하는 영어 되니까.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양발도 잘 쓰고 하는 막 한국인 특유의 강점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 달이 됐는데 바로 올해 이달의 선수상도 받고 그다음에 동료가 소통도 잘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팀 적응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영어 잘하니까 뭐 소통 문제 있는데 내가 그러면 네덜란드가 좀 영어를 좀 못할 텐데 아닌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 그래도 좀 하는 걸로. 내가 나라를 헷갈렸나? 네덜란드는 이제 뭐 네덜란드 어가 있긴 하지만 영어 그래도 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뭐 팀버가 영어를 쓰는 나라였을 줄 알아. 팀버가 어느 나라지? 퀸틴 팀버요? 그 팀버 위리엔 네덜란드예요. 팀버랑 쌍둥이에요. 맞아. 네덜란드. 그러면은 뭐 영어를 뭐 그래도 이해는 할 네. 테니까 뭐 어쨌든. 그다음에 뭐 영어는 뭐다 잉글랜드에 알아듣겠지. 온 네덜란드 선수도 다 알아듣겠지. 잘 하는 것 같아서. 뭐 어쨌든 그 황인범 선수가 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 경기에서 득점까지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뭐 있는데 일단 이달의 선수상 그러니까 뭐 이게 리그는 아니고 팀 팀에서 선정하는. 저는 황인범 선수가 딱 갔던 그 타이밍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뭔가 빈자리를 메워야 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 비퍼 선수가 브라이튼에 가면서 생긴. 그래서 지금 팀버 선수 그리고 밀란보 선수와 이 경기는 뛰었었는데 아무래도 뛰는 포지션들을 보면은 공격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팀버가 올라가는 그 수비 역할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되게 좀 까다로운 롤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 이달의 선수상에 선제골까지 득점까지 기록을 했다는 걸 보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다. 근데 이제 뭐 팀 상황이 조금 아쉬운 건 오, 좀. 그건 아니 맞아요. 걔 그 뭐냐 우에다 최전방. 우에다에서 우에다에세? 얘 뭐야? 그러니까 얘 일본 물론 에이스잖아요. 이제 요 경기에서 아마 우에다가 골을 넣었나 그럴 거예요. 아니 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답답해. 그 전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지옥의 경기를 하게 되죠. 와, PK 걔 실축도 하고. 진짜 답답해. 예. 원래- 얘 네. 일본 대표팀 뽑혔더라고. 이 주전이에요. 자주 지금. 뽑혀요. 그다음에 지금 네. 주전이에요, 그냥. 그 아시안 게임 때 저희 18년도에 저희 스트라이커 일본 스트라이커. 얘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뽑혔더라고. 페이노르트에서도 결국 지금 히메네즈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선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 어쨌든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황희범 선수는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거.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 마찬가지 얘기인데 황희범 선수 뭐 국대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맞아요. 공격도 해야 되는데 수비도 해야 되고.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야 오늘 그래서 또 예습했다. 내가 벌써 경기 뛰는 기분이야. 예습했다. 벌써 힘들어. 예습했다. 그래서 좋은 예습을 또 황희범 선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또 이번에 리그에서는 교체로 나왔었는데 뭐 잘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지금 기회 창출 기록으로만 놓고 봐도 이제 리그에서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도 폼 좋습니다. 그 참 이강인 선수가 이게 선발로 계속 안 나오니까 뭔가 좀 돌아가면서 나오죠. 이게 참 엘리케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엘리케의 애착 인형이 맞아. 근데 이게 참 사람 마음 가지고 밀당하는 좀 짜증나. 아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최대 장점이다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엘리케는. 근데 이렇게 쓰니까 그냥 사람 마음이 짜증나. 그냥 내 마음이 짜증나. 내 마음이. 근데 뭐 일단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잘하고 있어요. 그 상황 하나가 아쉽죠. 그 마리키뉴스 헤더가 딱 골대를 맞았던. 될수 있었는데. 그 어시스트 하나 올렸으면 좀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팀도 비겼고 이강인도 교체로 나와서 조금은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국대에선 이제 원맨 캐리 이번에 또 해야 되니까. 국대에선 선발로 나와야죠. 선발이 이제 원맨 캐리. 선발이 문제가 아니죠. 원맨 캐리. 다치지 말아야 된다. 다치지도 않고 이제 골도 넣고 어시스트하고 이제 혼자 다 해야 된다. 벌써 힘들다. 이강인 원맨 쇼. 왜 이렇게 벌써 힘드냐? 이강인의 이제 차력 쇼. 요르다 완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있는데 벌써 내 몸이 피곤한 느낌이야. 벌써 황인범도 그래야 되고 김민재도 이래야 되고 이강인도 그래야 되고 벌써 내 몸이 피곤해. 내 몸이. 다음 소식은 이제 백승호 선수 소식인데 뭐 득점을 기록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리그원으로 강등당한 버밍엄에서 주전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놀라운 소식이 재계약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재계약이 28년도까지 했대요. 되게 길어 4년이 남았어. 네, 이게 진짜 버밍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가 그거라죠. 바로 프리미어리까지 간다. 3부에서 1부까지 간다. 약간 FM 컨셉 아닙니까 이런 거? 그죠. 이제 FM 할 때. 근데 내가 이거 버밍업 경기를 보진 않았는데 그 경기 이게 폼업 기준해서 완전 1등. 완전 압도적이에요 지금. 이게요? 네. 한 경기 덜 했는데도 1등이에요. 시즌 초반에 좀 절었을걸요? 경기력이 안 좋았나 막 그럴걸요? 지금 리그원에서 렉섬이 10경기에서 승점 20점으로 2등이고요. 렉섬. 그리고 1등이 버밍엄인데 9경기 22점입니다. 7승 1무 1패. 그래서 그다음에 전력도 사실 이 리그원 수준이 아니죠. 그거 맞죠? 타이피한 좀 스쿼드긴 해요. 렉섬. 그러네. 렉섬도 있구나. 3도 한번 챙겨볼만 한데요. 근데 렉섬이 어떻게 진짜 얘네가 대단한 거야. 얘네가 FM이야. 렉섬은 뭐 거의 논리그부터 올라왔으니까. 근데 사실 렉섬은 사실 이렇게 요즘 많이 투자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약간 뭐 그런 것을 꿈꾸고 있고 브라이튼이 버밍엄이 그런 걸 꿈꾸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환으로 아마 백승호 선수 재계약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장기 계약했으니까 뭐 연봉도 오르고 아마 바이아웃도 있지 않을까요? 승격 실패했을 때. 근데 이 3부에 뛰는 게 좀 아깝긴 하다. 물론 2부만 돼도 딱 괜찮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주전으로 나오고 유럽에서 어쨌든 뛰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차출도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또 버밍엄이라는 도시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대도시라고. 굉장히 대도시고 뭐 영국에서 런던이 서울 같은 느낌이면 이게 부산이 항구 도시잖아요. 근데 항구 도시는 아닙니다. 완전 가운데 있어요. 완전 가운데 있는데 버밍 가운데 있는데 네. 도시 규모만 봤을 땐 부산 같은 그. 제2의 도시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버밍엄 영에 가면 뭐 자라도 엄청 한 3층으로 이렇게 크게 있고 굉장히 자라요? 자라 매장. 자라 매장. 네, 자라 매장 엄청 크게 있고 저도 버밍엄에 잠깐 갔다 왔는데 굉장히 도시가 크다. 크고 크다.
웅장하다. 근처에 아마 항해청에서 볼 수 있을 걸요. 울버햄튼 네. 범밍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갖고 뭐 지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 거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장기 계약이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닌데 3부 리그에. 아 도시가 마음에 드나 보다. 그리고 팀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돈도- 습격하면 돈도 그 습격하면 뭐 성격하면 또 문제 없는 거니까. 3부 한 번 더 스테이하면 그거는 바로 그거는 아웃 탈출해야 네, 되는. 탈출해야죠. 근데 뭐 지금 경기력 보면은 이제 3부 같은 경우는 뭐 갈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여기 한 팀이었나? 4정승 두 팀이었던 두 걸로. 팀이야, 알고 두 있는데. 팀.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올라오려면요. 압도적인 스쿼드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맞는 이건 것 스쿼드 같아요. 이거 빨이야. K리그도 똑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챔피언십은 다시 올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는 그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야 프리미어리그 쉽지 않은데. 뭐 나름 이제 계획이 있다니까.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 지금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누구 떨어질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뭐 아직 미안하지만 소튼 아 소튼 소튼하고 레스터하고 울버햄튼.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버밍엄 체급이 안 맞는데. 아니 뭐 지금 리그 원이니까 뭐 본인들 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겠죠. 한 소튼, 번에 간다고 하니까. 울버햄튼 뭐 울버햄튼. 에버튼. 전 튼튼튼 밀고 있거든요. 튼. 소튼. 3튼. 3튼. 레스터도 거기에 껴서 한 4개 팀 정도 후보. 아 그러네. 빡세. 안돼 힘들어. 빡셀 것 같아. 프리미어리그에서 내려갈 팀 생각해 보니까 빡센 것 같아. 당장 비교하기 힘들긴 하죠. 네. 리그 원 팀이니까. 음.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장기 계약을 했고 뭐 지금 거의 갈리고 있거든요. 안 뛰고 싶어도 안 뛸 수가 없어요 지금. 무조건 뛰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본인이 출장 시간 확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 뛰고 싶을 정도일걸요? 그만 뛰고 싶은데 왜 이렇게 왜냐면 제가 알기로 3부 빡셀걸요? 네. 일정이 일주일에 많을걸요? 거기 여기도 뭐 챔피언십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2경기씩 돌아가죠. 네, 챔피언십 44경기인가 그럴걸요? 네. 맞나? 그 46경기. 46경기요? 24개 팀이라서 이게 23개씩 2라운드 46경기. 야 벌써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리그 원이랑 챔피언십이랑 다 아마 그런 걸로. 그러면 뭐 FA컵 이런 거 가끔 한두 경씩 뭐 뛰어 이러면 리그컵도 나가야죠. 한 시즌에 50경기 뛰는 거잖아요. 우습죠. 네. 바로 떨어져도 50. 여기도 거의 경기죠. 60경기 나올 수도 있어요. 와 쉽지 않은데. 이 시즌에. 그렇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백승호 선수 이번에 국가대표 뽑혔어요. 뽑았죠? 뽑혔어요. 네. 또 이제 거기서도 뛰겠죠 뭐. 아 근데 백성수 뛰기 좀 애매하다. 그리고 교체로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어. 백승호 정도면. 지금 어떻게 뛰는지 잘 모르겠네. 뭐 지금은 이제 투보란치 한 자리로 뛰고 있긴 한데. 아 이게 참 백승호 참 애매해. 아, 우리나라 쓰기가 좀 국가대표가 애매해. 오면 아 저 자리 예. 진짜 백승호 좀 애매하다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6번이라고 보기엔 또 애매하고 8번이라고 보기엔 또 그 정도로 공격적인 선수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 자리에 황인범 선수가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옆에 뛸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참 감독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이게 어쨌든. 그러면 에릭슨과 마이너 같은 느낌. 나 지금 딱 그 생각했어. 아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아 이거 어렵네. 쓰기가 어렵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백승호 선수도 재계약했으니까 아무쪼록 좀 범이홈의 이런 계획이 좀 잘 풀리는 게 아마 백승호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잘 또 되겠죠. 예. 좋은 아니, 시나리오지 잘하는 않을까 선수니까. 네, 생각이 좋아. 듭니다. 그럼 네. 많이 뛰는 게 좋아. 그리고 일단은 뭐 챔피언십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아 지금 흐름을 음. 봤을 때.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월요일 녹음 마치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는 이제 목요일 날 국가대표 경기 또 요르단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빡빡하다. 아마 입중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아마 후토크도 진행해서 올리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뭐 얘기할 게 없으면 안 올릴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얘기할 게 발생하고 아마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거를 올려야죠. 예. 아니 이겨도 올리고 네. 저는 무조건 올려야 되고 이겨도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경기 얘기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우리의 밥줄이기 때문에 그 경기가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저희가 치즈직이랑 이제 유튜브에서 같이 입중계로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너무 많다. 네. 진짜 피곤하다. 네, A 매치도 또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월요일 팀 여기서 보러 가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축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